안녕하십니까. 캐디언스 기술부 엔지니어 유상지입니다. 지금부터 NX5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뉴라는 아이콘이 있고 오픈이라는 아이콘이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오픈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던 부분의 파일을 다시 오픈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재수정을 하실 때 오픈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뉴라는 버튼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템플릿이라는 창이 하나 NX5부터는 사용이 됩니다. NX4 이하 버전에서는 처음 없는 내용이지만 NX5서부터는 이와 같은 창이 뜨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파일 이름을 적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폴더를 내가 찾아줄 수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타입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모델링, 어셈블리, 쉐이프 스튜디오, 슈트 메탈, 라우팅, 게이트웨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타입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탭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각자 여러 가지로 보이시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모듈별로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모듈별로 이 내용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시드 파트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바로 불러오실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로 해가지고 오픈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창이 뜨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음 장에서 다음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블랭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OK 버튼 해주신 다음에 다음 장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화면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게이트웨이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구매해 주신 모듈에 따라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나는 모델링을 구매를 했다. 모델링과 드라프팅, 어셈블리가 되는 기본적인 모듈만 구매를 했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세 개의 부분에서만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쉐이프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 게이트웨이에서 쉐이프 스튜디오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모델링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단축키를 사용해서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축키 부분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모델링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맨 상위가 제목 표시줄이라는 부분이고, 얘네들은 풀다운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이콘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위치는 셀렉션 바라는 바고요. NX5부터 생겨난 부분입니다. 그 전 버전에서는 셀렉션 바라는 기능을 이제 따로 툴바로 꺼내주셔서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NX5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이 기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 없어도 되는 기능, 은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리소스 바라고 하고요. 이 리소스 바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파트 내비게이터, 그리고 어셈블리 내비게이터. 만약에 단품이 아니라 어세이 파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어셈블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은 파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파트에 대한 히스토리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파트 내비게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사라지죠. 그러면서 작업 환경을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앞전을 꼽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기능을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위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NS4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 레일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기능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NS4처럼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언클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 하단 부분에 이와 같은 좌표가 보여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좌표에 대한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WCS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안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이 내가 어떤 방향이 X축인지 Y축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내용이 뭐냐면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3차원에 대한 좌표를 보여주게끔 표현하시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꺼내 주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프리퍼런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에 가시게 되면은 뷰 스크린 쪽에 가시게 되면은 쇼 뷰 트레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꺼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어플라이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사라지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다시 해주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이 회색 배경에서 오른쪽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맨 하단 부분에 커스터마이즈라는 부분이 있고요. 툴에 가시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들어가셔도 동일한 팝업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보시게 되면은 툴바 그리고 커맨드, 옵션, 레이아웃, 롤이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자, 툴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 군이 여러분들 툴바라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나타나고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미나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체크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자, 피처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벨로우 아이콘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네이밍과 아이콘이 동시에 보이는 부분이 아이콘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툴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툴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보드에서는 여러분들 단축키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인서트에 나는 커브에 옵셋이라는 기능을 단축키로 생성을 하고 싶다. A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은 옵셋이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라라고 어사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A라는 거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Alt A라고 해서 어사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Alt A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해 제거를 해주실 때에는 키보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서트에 자, 옵셋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리무브를 해주시면은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아이콘을 나는 어떤 툴바에다 꺼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고 불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옵션에 가시게 되면은 Always Show Full Menu라는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체크를 해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아래쪽으로 쭉 펼쳐지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펼쳐지는 부분을 내가 항상 고정 상태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옵션 창을 켜줍니다. 이 Always Show Full Menu라는 버튼을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아이콘에 대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툴바 아이콘 사이즈, 이 아이콘에 대한 사이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즈 있죠? 이 사이즈는 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이즈입니다. 자, 더 커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이즈 조정을 이렇게 별도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셀렉션 바라고 제가 이 중간에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셀렉션 바를 바닥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Q 스테이터스 포지션이라는 부분을 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바닥 쪽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Q 스테이터스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설명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명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Q 사인 그리고 스테이터스 포지션 라인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롤이라는 기능인데 이 롤은 NX4 이상 버전에서 나와 있는 기능인데요. 이 롤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NS5를 언인스톨을 시켰다 그리고 다시 재인스톨을 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환경적인 부분을 기존에는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에 각자 환경마다 모델링이면 모델링, 드래프팅이면 드래프팅, 어셈블리면 어셈블리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셔서 다시 한번 불러서 세팅을 하셨는데 이 롤 파일은 내가 먼저 아이콘을 다 배치를 하셔야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아이콘의 배치를 먼저 이제 진행을 해주십니다. 아이콘 배열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아이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 아래쪽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종류를 배치해 주신 다음에 자,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쭉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들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쪽이 없네요. 서피스 쪽에 대한 툴바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에서도 툴바에 대한 옵션을 꺼주시고요. 자,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툴에 커스터마이즈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롤 파일이 있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D 드라이브의 워킹이라는 부분에 제가 my롤이라는 확장자는 mtx라는 확장자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모듈이 한꺼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콘에 대해서 어떤 모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필요에 따라서 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해주시는데요. 자, 확장자는 mtx라고 했죠.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실 때는 이 사람 버튼이 있어요. 롤이라는 부분에 어드밴스 위드 풀 메뉴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이콘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 풀다운 메뉴에 대한 아이콘들이 다 안 보여지기 때문에 아이콘이 다 보여진 상태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다른 걸로 먼저 흐트러 볼게요. 지금 다른 디폴트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아이콘으로 다시 재배열을 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안에 들어가서 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yrole.mtx라는 파일로 OK. 그래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좀 전에 배치가 틀어졌는데 다시 그 전에 제가 저장을 해놨던 포맷에 맞게끔 불러와진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커스터마이즈 안에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기 이전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꺼내고자 하는 아이콘들을 꺼내 주신 다음에 정의를 내려주신 다음에 스터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냅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 컨스트럭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인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스냅 포인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어떤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스냅 포인트입니다.
자, 스냅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엔드점을 선택을 해서 엔드점만 잡히게끔 클릭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엔드 포인트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어떤 좌표점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인데,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은 뭐냐면, 자, 베이직 커브나 이 라인, 얘네들은 기능 자체가 설계하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림 잡아서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좌표에 의해서 형상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점을 입력을 하겠죠. 아니면은 좌표점이 아니라 스냅 포인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엔드점이면 엔드점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원의 중심이면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 컨스트럭터라는 창이 뜨죠. 자, 이 창에서는 좌표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한 타입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좌표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나타내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WCS, 상대 좌표에 대해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앱솔루트, 절대 좌표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새로운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설정되어 있는 좌표는 동일하죠. 왜냐면 절대 좌표에 대한 000 위치와 상대 좌표에 대한 000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상대 좌표를 아직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컨스트럭터에 보시게 되면은 NX5에 리셋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원래 NX4까지는 리셋 기능이 있는데 이 하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 기능이 어디에 변경이 됐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리셋이라는 이 위치 있죠? 이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00 위치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냅 포인트하고 포인트 컨스트럭터,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 크게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능에 따라서 스냅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좌표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포인트 컨스트럭터. 하지만 생성이 안 되는 스냅 포인트가 별도로 생성이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능들은 추후에 기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란, 별도로 스냅 포인트가 안 되죠? 이 부분에 축에 대한 방향, 그리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를 입력할 수 있는 방향, 얘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내용이 뜨고요. 좌표 값을 입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포인트 컨스트럭터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좌표 값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를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포인트를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 보면 포인트를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포인트에도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는 좌표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에 따라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포인트에 대한 매수도에 따라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팝업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뷰라는 툴바에 대한 내용 설명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있는 핏 기능이죠. 핏이라는 것은 화면에 가득 차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이러한 육면체에 대해서 이 바디를 확대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 가득 차게 보는 방법입니다. 자, 줌이라는 기능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일정한 제가 이 영역에 맞춰서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줌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줌 인아웃이라는 기능은, 자,
이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줌 인아웃 확대하고 축소하고, 자, 이쪽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확대하고 축소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얘는 3차원 설계 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돌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로테이트라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하고 돌려보시게 되면은, 아, 이 바닥 쪽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제품을 돌려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펜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펜 기능은, 자, 이쪽 부분, 현재 보고 있는 부분을 평면으로 봤을 경우에, 자, 이만큼 이동해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펜 기능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X, Y에 대한 좌표를, 그러니까는 Z에 대한 양수 방향이 내가 보여지는 방향으로 향하게끔 정확히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했을 때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Set to WCS. 혹시 이 기능이 꺼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뷰에 가시게 되면은 내용이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보기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단축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라는 기능은요, 단축키 컨트롤 F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 가득 차게끔 보여지는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줌이라는 기능은 F6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대를 해주시게 되면은 일정한 영역을 지정해서 보시면은 확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첫 번째, 두 번째를 동시에 선택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줌 인아웃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 있는 줌 인아웃 기능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보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마우스일 경우에는 휠 마우스 바탕화면 한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 인아웃을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줌 인아웃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버튼을 동시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펜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재 화면에서 여러분들 뭘 보실 수가 있냐면요. 자,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쉐이딩 상태, 그리고 쉐이딩 엣지가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 변경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메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팝업 메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 회색 여백 있죠. 백그라운드 여백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뜨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래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별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별 모양을 그렸는데 이 보여지는 거 보이세요? 주황색으로. 이게 벌텍스라고 해서 내가 포인트 그려를 찍은 위치에 따라서 이 점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잔상입니다. 이 잔상을 없애실 때에는 오른쪽 버튼 리플래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주실 때는 리플래시, 단축키로는 F5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F5키를 눌러주면은 사라집니다. 키보드 상에 있는 F5키입니다. 자, 얘네들 우선 제거를 하고요. 제거하실 때는 드래그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내용도 여기 안에도 있고요. 자,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렌더링 스타일에 대해서 쉐이딩 상태,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도 히든 엣지가 안 보여지게끔, 히든 엣지가 그냥 실선처럼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뷰에 대한 방향이죠. 내가 탑 뷰를 보고 싶다. 아니다. 나는 프론트 뷰를 보고 싶다. 자, 프론트 뷰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축키들 보이시죠? 이 단축키들을 별로 지정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론트 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거하고요. 이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경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은 제가 기능 설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 이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도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꾹 누른 상태하고 그냥 바로 클릭했던 상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의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단축키는 컨트롤 J키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은 내용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클래스 셀렉션에 대한 창에 대한 설명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셀렉션에서 하는 역할은 필터링입니다. 여러분들이 3차원 CAD를 사용하면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선택이 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경우에서는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들 경우에 이와 같은 클래스 셀렉션 창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타입 필터라고 해서 오브젝트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솔리드 바디만 선택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 솔리드 바디 지정하시고요.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셀렉트 올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솔리드 바디만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먼저 선택을 했기 때문에 OK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늘색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동시에 하늘색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J키를 눌러서 이번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색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 커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브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난 이 파란색 라인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컬러 필터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색상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이 파란색일 수도 있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느 것에 대한 파란색인지를 확인을 하기보다는 정보를 끌어오면 돼요. 인헤리트라는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라는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 파란색을 끌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파란색을 나는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Select All 버튼 눌러주셔서 OK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라인에 대한 폰트 타입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점선, 1.3선, 2.3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경을 하고 싶은 라인 폰트 타입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솔리드 바디를 지정을 해볼까요? 컨트롤 J키를 눌러서 현재 오브젝트를 지정하고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투명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반대쪽에서 봤을 때 반대 형상이 비치죠? 이렇게 투명하게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J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창을 보시게 되면요, 레이어에 대한 필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레이어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제가 해당 레이어 번호로 얘를 몇 가지를 이동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에 대한 레이어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동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간단하게 우선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있으니까요. 자, 컨트롤 J키 눌러주신 다음에 뭘 하냐면 레이어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10번 레이어에 이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10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OK 버튼 어떻게 되냐? Select All 하게 되면은 10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이 부분에 대해서 15번으로 옮겨 놓고요. 자, 레이어에 15번이라는 부분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필터에 가서 15번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자. 그 다음에 Select All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15번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타입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별로, 색상별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와이어프레임 디스플레이라는 UV에 대한 카운트 개수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5개, 5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3개의 면을 기준에 의해서 위쪽, 옆에 탄젠트한 면, 그리고 아래쪽 면이 있는데, 이 3개의 면에 대해서, 자, 어널리시스, 페이스 어널리시스로 변경해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러한 라인 타입이 보여요. 이 라인 타입은 쉐이딩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는 안 보이고요. 언제만 확인할 수가 있냐? 페이스 어널리시스 부분에서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V 카운트 개수를 변경하는 방법은 나중에 커브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확인할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컨트롤 J키를 누르게 되면은 클래스 셀렉션 창이 뜬다.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필터링 창이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이어에 대해서 번호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고 라인에 대한 폰트 그리고 투명도 조정도 할 수가 있고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그 UV 카운트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에디트 환경 안에 있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안에도 보시다시피 클래스 셀렉션에 대한 창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택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대한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더라면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트랜스폼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랜스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위치적인 부분을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이 기능을 선택을 하시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기능이 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트랜스레이션 메소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현재 오브젝트가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변의 길이가 있어야겠죠. 그 어떤 길이 값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두 점을 찍어서도 표현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저는 기본 리셋 키를 누른 다음에 00 위치로 점을 하나 OK 버튼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은 100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점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에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위에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피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오브젝트가 이 위치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아, 여기에 나타나니까 맞게 나타났다라고 하신 분도 더러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맞아요. 왜냐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가 현재 이 위치였고요. 시작점을 이 부분을 찍고 끝점을 현재 이 위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카피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면 또 한 번 진행이 되죠.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맞추겠다라고 할 때에는 OK 버튼을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현재 기능에서 한 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캔슬을 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현재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트랜스레이터로 델타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X배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브젝트에서부터 100만큼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 100이라는 숫자만큼만 이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측정 값을 선택을 하고 포인트에서 2포인트 진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100이라는 치수값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지정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값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대로 내가 비율대로 커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비율만큼 작아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포인트를 찍으라는 위치는 어떤 기준한 비율에 의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비율이 증가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2배만큼 키우겠다라고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카피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이 점을 기준에 해서 2배만큼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배만큼 비율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나타나냐에 따라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에 대한 형상,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형상은 똑같겠지만 비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리 지정되어 있는 점을 기준해서 축소나 확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otate above the point예요. rotate above the point라는 것은 어떤 기준되어 있는 점을 기준해서 로테이트를 시킵니다. 저는 이번에 리셋 버튼을 누르고요. 이 원점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앵글 값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360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10번에 대한, 그러니까는 36도만큼 진행이 되게끔 하기 때문에 360도 나누기 100이라는 값을 넣어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사칙 연산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도의 계산기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카피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어떤 점, 원점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형상은 언두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언두 버튼을 눌러서 예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해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주황색도 언두를 시켜주시면은 해제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되는 상태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rotate above the point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제거를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D를 지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러 수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라는 것은 어떤 기준되어 있는 라인, 평면이기 때문에 라인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데칼코마니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쪽 반을 접어놓은 종이를 기준에 의해서 반쪽에다만 물감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반대쪽 형상이 대칭으로 나오는 부분처럼 어떤 선을 기준해서 대칭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선을 나타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네요. 두 점을 찍으면 선이 생기고요. 또 하나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할 때도 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의 점과 벡터 방향에 의해서도 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피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점을 두 개의 라인을 기준에 의한, 두 개의 점을 기준에 의한 라인이 가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처럼 대칭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요. 미러 수러 라인. 자,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기준되어 있는 라인에 의해서 대칭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에 의해서 카피를 하게 되면은 이쪽만큼의 생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칭인 부분의 마지막 단계, 포인트하고 벡터. 자, 저는 이 점을 포인트하고요, 벡터 값은 이 기준에 있는 벡터 ZYC를 기준해서 나타내겠다. 라고 해서 OK 버튼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 기준되어 있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쭉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타내 주실 때에는 그 관련되어 있는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기능을 완성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렉탱귤러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각형으로 패턴을 주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점을 찍어서 나타내요. 이 두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데 저는 원점을 먼저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100, 100이라는 위치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Y에 대한 오브젝트 카운트 개수 5개, 그리고 5개. 자,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하면 서로 간의 옵셋 값이 100이다 라고 진행을 해서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카피를 하게 되면요. 자,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XY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옵셋 값을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 좀 제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멈추면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개수 100만큼 옵셋이 100개만큼 옵셋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옵셋 값이 5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두하고요. 다시 재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렉탱귤러 어레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00 위치에서 OK. 자, 100, 100이라는 위치에서 OK.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옵셋 값을 입력을 해야죠. 그리고 몇 개만큼 3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날까라는 의문사항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점부터 이 점 거리가 0,0 그리고 100,100이기 때문에 이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어널리시스에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찍고 이 스타트 되는 위치에 점을 찍게 되면은 자, 윈도우에 정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델타 값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100,100이에요. 100, 두 점을 찍는데 현재 위치에서 나타내게 되면은 00, 그러니까는 00 위치에 동일한 점을 두 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주실 때는 이와 같이 띄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또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보도록 하죠. 트랜스폼 안에 기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로테이트 어바웃 더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테이트 어바웃 더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어떤 포인트를 기준에 의해서 로테이트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데 지금은 어떤 라인을 가지고 로테이트를 시킨대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을 기준에 해서 30도만큼 앵글 값을 주고요. 카피를 해보도록 하죠.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이처럼 30도 각도만큼 틀어서 형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축에 관련해서 회전체 형상으로 로테이트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블랭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뒤로 넘겨놓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제가 숨겨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출 쪽 모델링 하거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에 이 좌표와 일치시켜서 매칭을 해주실 때는 이 안에 있는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간단하게 형상을 위치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에디트에 트랜스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리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포지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낼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기능을 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굉장히 많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축 두 개의 XY에 대한 축을 선택을 해서 나타내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처럼 어떤 엣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이 부분을 X축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또 하나 Y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Y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X, Y 이렇게 해서 형상의 축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축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다.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X축, Y축, 오리진 포인트 지정해서. 자, X축은 저는 이 축을 기준해서 표현을 할 거고, Y축은 이 부분 기준해서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 포인트는 이 안에 나타나 있는 포인트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카피를 버튼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틀어져 있던 오브젝트가 정확히 이 축에 관련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쉽게 매칭을 시켜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트랜스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쇼 앤드 하이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블랭크라는 이름이었고요. NS4 이하 버전에서는 블랭크라고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쇼 앤드 하이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명칭이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작업하는 창이 넓긴 하지만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겹쳐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숨겨지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같이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컨트롤 B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현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OK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이 스피어 상태에 있는 구우 상태는 하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컨트롤 시프트 B죠. 컨트롤 시프트 B라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스피어 상태가 보이는 상태를 보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전에 있던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하이드 뷰 아니면은 쇼 뷰, 그러니까는 내가 보여지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컨트롤 시프트 U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쇼 올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내가 숨겨놓은 오브젝트를 다 보여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축키를 컨트롤 시프트 U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온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버튼을 눌러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 블럭이라는 그 오브젝트를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B 버튼을 눌러주고 화면이 이제 보여진 상태일 경우에는 자, 컨트롤 B로
블럭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블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블럭 형상을 확인하시는데, 이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작업하실 수 있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K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블럭 선택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런 단계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작업할 수 있도록 Show and Hide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단축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NS5부터 Show and Hide라는 부분의 단축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W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Show 그리고 Hide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Show의 플러스 버튼, 솔리드 바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보여지죠. 그리고 감춰주고 싶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좌표가 있었죠. 그런 상태를 보여지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숨기고 싶다, 하이드 해주실 때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Show and Hide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셔서 모델링 하시는데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명이 충분히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이해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Show and Hide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기능은 레이어입니다. 포맷에 가시게 되면은 레이어 세팅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NS5에 있는 New 버튼을 눌러주셔서 보셨을 때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타입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랭크로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 L키를 눌러주시면은 레이어 세팅 부분이 적용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레이어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이 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1번부터 해서 256개의 레이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레이어는 만들어 주실 수가 없고요. 1번부터 256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번호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1번부터 256개까지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레이어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하나씩 내가 보여지게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 부분에다가 이름표를 정의를 해 놓으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에 대한 체크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오브젝트 카운트를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네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이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개수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에디트 카테고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적용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넣어 볼게요. 솔리드 바디 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10번부터 12번까지 애드를 시켜준다 라고 해서 OK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솔리드 바디라고 해서 이름이 등록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브라고 해가지고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5번부터 7번까지 해서 애드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CSYS라고 해서 이 좌표를 저장할 수 있는 번호를 61번 레이어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61번을 찾아서 애드 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름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에디트 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네임을 붙여주셔서 여기다가 이름을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리네임 버튼 눌러주시면 수정이 돼요. 선택을 해제해주시면은 자 리네임 하시면은 다시 적용이 되고, 없애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하나 만들어서 한번 없애볼게요. A라고 해가지고 3번. 자, A라는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해주시면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카테고리 네임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왜 이름이 안 보이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내가 해당되어 있는 레이어에 오브젝트 카운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 버튼을 누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인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해당 번호에 컨트롤 L키 해당 번호에 대해서 레이어 번호를 등록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번호에 대한 레이어는 어떻게 등록을 해주냐면, 자, 여기 보세요. 5번부터 7번까지가 커브예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J키를 눌러서 커브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5번이라고 위에 레이어 번호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5번부터 6번이었으니까는 다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타입 필터에서 커브만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Select All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 스플라인은 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Shift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현재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6번으로 얘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들이 숨겨졌죠?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컨트롤 L키를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제 계속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 놨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5번, 6번, 1개, 4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 부분에 셀렉터블이라고 눌러놓고 어플라이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춰져 있던 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 셀렉터블에서 어플라이 해주시게 되면은 이처럼 형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인비저블 눌러주시면은 가려진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내용을 보여지게끔 하겠다.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동일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셀렉터블이라는 것은 show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비저블은 hide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워크라고 1번이 워크 레이어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 번호를 25번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엔터를 쳐주게 되면은 이 25번이 워크방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워크방이 25번인데 제가 이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이 저장이 되냐면 컨트롤 A키, 자, 워크라고 해서 어플라이를 제가 안 눌러줬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25번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꼭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죠. 컨트롤 L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25번에 워크라고 잡혀있는 부분에 오브젝트 카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오브젝트 카운트 버튼이 여러분들이 25번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오브젝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워크 레이어를 변경하실 때는 위에 있는 번호를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쳐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있는 번호를 선택을 하셔서 이 메이크 워크라는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워크에 대한 레이어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비저블 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저블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현재 형상은 보여지게끔 하되 선택이 이렇게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솔리드 바디가 10번부터 12번이었으니까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J 선택을 하고 10번 어플라이. 자, 그리고 컨트롤 J
11번 apply 라고 해서 자, 컨트롤 L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10번, 11번이 가려져 있죠. 이 상태가 지금 셀렉터블 상태하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1번은 셀렉터블 해놓고요. 10번을 비저브 only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떠한 라인을 하나 긋겠어요. 그어 놓게 되면은 현재 실린더 상태는 어떤 내용이 안 잡히네요. 근데 지금 내용같이 블럭을 선택을 했는데도 다른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 블럭 상태는 보여지기는 하되 선택이 안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화면에서 레이어에 대한 쇼를 시켜놓고 하나는 인비저블로 시켜놨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자면 자, 이것죠. 선택이 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여지기는 하되 선택이 안 되게끔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블랭크라는 개념하고 기존에는 블랭크였는데 지금은 show and hide죠. 이 show and hide 개념하고 레이어하고 연관성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레이어에서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공존을 할 수가 있죠. 이 레이어의 오브젝트가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한 개의 커브만 하이드 시켜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냐 전혀 미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독자적으로 레이어에 대해서 나는 이 솔리드 바디들은 어느 레이어에다가 넣어 놓겠다 라고 했을 때 해당 레이어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시고 블랭크는 하이드 앤 쇼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냥 적용시켜서 사용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간단한 모델링 형상일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복잡한 형상을 해주실 때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한 화면에 같이 공존을 하면서 작업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택이 돼버리면은 내가 정확한 위치를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핏한 화면에서도 현재 오브젝트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보고 싶은 레이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보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항상 가려놓으시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WC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차원 CAD를 하기 위해서는 3축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X, Y에 대한 그 두 개의 축, 평면인 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축을 기준해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얘는 Z 값에 대한 축이 더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차원 형상을 모델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3축을 자유롭게 적용을 해서 이동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내가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포맷에 가시게 되면 WCS라는 게 있어요. 이 WCS 안에 있는 기능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WCS라는 것을 그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리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리진이라는 것은 포인트 컨스트럭터 창이 이렇게 뜨는데, 자, 이 스냅 포인트를 여기다가 OK를 한번 해볼까요? 자, OK를 했는데 WCS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포맷에 가시면은 WCS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축키는 W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이 위치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이 모서리 부분, 그러니까는 엔드점 배치에 얘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미드 포인트 위치로 얘를 옮겨 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포인트로 이 미드점을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이직 커브로 어떤 커브를 그려주실 때에는
이와 같은 어느 평면에서 작업이 되는 부분이냐면 XY 평면에서 작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XY 평면을 내가 자유롭게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원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위평면이 XY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옆면을 평면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자, 포맷에 WCS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한 WCS를 내가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냐면, 자, 이 평면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이 블럭을 잡게 되면은 위에 스냅 포인트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이 볼을 잡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위에 보면은 스텝이라는 값이 있죠. 45라고. 그래서 45도만큼 얘가 앵글 값을 가지고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래서 45도만큼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볼을 잡고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블록을 잡고 이 끝점으로 이동하겠다. 그리고 스냅 포인터가 켜져 있어야겠죠. 엔드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배치가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잘못하다가 이 WCS가 내가 원치 않은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어떻게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냐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얘가 다시 활성화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X축, 이 화살표를 끌어가시게 되면은 축 방향대로 거리가 이동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축 방향대로 하실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가시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라인을 정렬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우선 먼저 해주실 게 해당되는 위치로 포인트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을 선택을 합니다. 축을 선택을 하고 해당 라인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매칭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축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매칭이 되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배열을 해주셨으면 가운데 버튼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원형상을 그려주면은 내가 원하는 평면에 이렇게 원형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맷에 WCS에 가시게 되면은 로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 로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축을 고정을 해서 내가 그 축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제가 이 축을요, 이 위치에다 한번 옮겨 놓을게요. 왜 먼저 옮겨놨냐면 XY 표면을 현재 이 부분으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요. 자, 툴에 아니죠? 포맷에 WCS에 로테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YC예요. 그래서 YC라는 축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앵글 값이 90도로 되어 있죠?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다 맞춰져 있죠? 이 상태에서 OK를 하면은 한 바퀴 더 돌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YC를 맞춰 넣었다. 이 위치에서 고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캔슬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맞춰놨으니까 다시 원형상을 한번 그려보죠. 자, 마찬가지 XY 평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오리엔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리엔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얘도 WCS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리진, X포인트, Y포인트. 자, 저는 이 평면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정할 부분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래요. 오리진 포인트. 자, 그리고 X포인트를 선택을 하겠다 하면은 X포인트를 지정해야 되죠. 이 위치를 보시면 돼요.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정확히 체크가 되어서 넘어온 부분입니다. 자, Y포인트 지정한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원형상을 그리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져 있는 부분을 해봤고요. 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기존되어 있는 축을 선택을 하거나 포인트를 지정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CSYS 오브젝트라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레퍼런스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면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선택했던 평면을 XY로 얘를 맞춰줘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선택만 하면 XY로 바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 평면을 잡고자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빠르죠. 선택을 해놓고 어플라이. 단지 평면인 경우에서만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 그 점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또 원형상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동이 된 부분이 상대 좌표 WCS예요. 근데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WCS가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다가 절대좌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Absolute CSYS라는 이와 같은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pply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작업이 되어 있던 좌표, 절대값 Absolute 좌표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좌표로 바로 이동을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제가 스플라인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이 스플라인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커브나 어떤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커브를 이용해서 먼저 뼈대를 잡아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전개를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와 같이 이 끝에다가 원형상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WCS를 이 위에다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포인트 퍼펜디큘러 커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점 포인트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XY가 이 끝점을 기준해서 노멀하게 만들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끝점을 가지고 원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배우시겠지만 한번 형상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진행하고, 자, 잘못 선택했네요. 먼저 섹션을 지정하고, 이렇게 형상을 진행을 해주시려면 일반적인 커브로 형상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형상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기능을 아시면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현재 위치에다가 얘를 이동을 하기 이전에 좌표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포맷에 가시면은 WCS가 있죠. 세이브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현재 좌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좌표로 이 WCS를 옮겨 놓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리엔트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Offset CSY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이 좌표를 선택을 하고요. 어플라이를 해주시면은 현재 이 위치에 있던 좌표가 저장했던 좌표로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WCS를 이용을 하셔야지만 3차원 형상을 그려 나가실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고 복잡한 형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구현을 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WCS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